제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에게 닥쳤던 불행으로 저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힘들었죠. 매일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직장 동료의 조언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겨우 이것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추천해준 동료 때문에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되찾았어요.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준 이 사연을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달하는 제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에바 요한센 노르웨이 외교관으로 UN 인권이사회 주재로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외교 생활 15년 차 수많은 국가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제게 그저 일의 의미만 가진 나라였어요. 딸 루카와 저는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에 자리 잡았죠. 한국은 명함에 적힌 안전한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외교 문서를 검토하던 중 루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죠. 엄마, 누가 계속 따라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루카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바로 차를 몰고 나갔죠.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루카는 이미 집 앞이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루카는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보며 이야기했죠. 저번 주부터 같은 남자가 자꾸 따라와요. 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외교관으로서 경험한 모든 위험 상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저에게 향했던 위험이었어요. 루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는 없었지만 너무도 분명한 의도를 느꼈죠. 며칠 뒤에는 루카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고요. 루카는 점점 창백해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경찰서에서는 공손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어요. 구체적인 위협이나 위법 행위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경찰관은 진지하게 설명했죠. CCTV를 확인해 보겠지만 현행법상 실제 행위가 있기 전엔 그 순간 안전한 나라 한국이란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실제 위해가 가해지기 전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집에 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CCTV 강화를 요청했고 주민 커뮤니티에도 상황을 공유했지만 모두의 눈에는 과민 반응하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루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은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누가 제 계정을 알았대요. 휴대폰 화면에는 루카의 최근 사진과 함께 예쁜 금발이네라는 댓글이 있었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루카를 안아주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엄마로서 해야만 하는 일. 대사관 경호원과 대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핏불은 최고의 경비견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즉각 반응하죠. 한국의 법과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제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핏불, 그 강인한 개가 필요했어요.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핏불을 들여오기 위한 절차, 그 현실적인 벽에 대해 생각했죠. 노르웨이 본국에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테고 당장 루카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대사관 동료 마르코를 찾아갔습니다. 마르코는 서울 주재 3년 차로 현지 사정에 밝았죠. 핏불을 수입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마르코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에바, 그건 생각보다 복잡해. 한국에서 핏불은 위험 견종으로 분류되거든. 격리 기간도 있고 특별 허가도 필요해.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루카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당장 보호가 필요해. 마르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견을 받을 수 있대. 외교관 신분이면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당장 서류 작업에 들어갔죠. 방호용견 필요라는 항목에 체크하고 원하는 견종란에 핏불 테리어 또는 유사 대형견이라고 명시했어요.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한 발짝 더 루카에게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 로비로 전화가 왔어요. 요한세님, 신청하신 견이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한국인 직원이 케이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건장한 핏불이 아니었어요. 케이지 안에는 하얀 털의 중형견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첫 느낌은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개가 어떻게 루카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실수인가요? 핏불을 신청했는데요. 직원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핏불은 격리 문제로 어렵습니다. 대신 보호 능력이 뛰어난 견을 보내드렸어요. 이 개는 진돗개입니다. 한국의 국가보호견이죠. 진돗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투박한 발음이 입에서 낯설게 굴렀습니다. 케이지 문을 열자 개는 조용히 나와 저를 바라봤어요. 검은 눈동자가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죠. 그 눈에는 제가 기대했던 핏불의 위협적인 기세는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이름이 백이라고 합니다.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백. 너무 단순한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하얀 털과 완벽하게 어울렸죠. 백은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듯 했어요. 이 개가 정말 보호 능력이 있나요? 너무 얌전해 보이는데. 직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수천 년간 가족을 지켜온 견종입니다. 외모는 온순해 보여도 위험을 감지하면 달라져요. 특히 백은 군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백의 목줄을 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백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백은 먼저 들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체계적으로 마치 훈련받은 경호원처럼. 루카, 내려올래? 특별한 손님이 왔어. 루카가 방에서 내려왔을 때 백은 가만히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실망이 섞인 듯했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개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핏불의 강인한 근육, 위협적인 턱,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백은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그날 밤 루카는 방에 틀어박혔고 저는 거실에서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백은 루카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인도 아니고 간식도 주지 않았는데 백은 그곳을 자신의 자리로 정한 듯 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경비견이지 인형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하지만 밤새 백은 루카의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도 백은 그대로 문 앞에 앉아 깨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말없이, 요구하지 않고 그저 지키고 있다는 듯한 그 자세가 제가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했던 침착함을 닮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루카는 백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리얼을 먹으며 묻더군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이게? 저는 당분간 함께 지낼 거라고 대답했죠. 루카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 작은 개가요? 누굴 어떻게 막아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은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국가보호견이래. 한번 기회를 줘보자. 루카는 눈을 굴리며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전 그냥 학교에 가요. 문이 닫히고 저는 백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백은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제 눈을 바라봤죠. 판단할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재택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루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걱정됐거든요.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문득 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백은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의 자세가 점점 경직되어 갔거든요. 귀는 쫑긋 세워지고 목은 길게 뻗어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 루카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백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때 낯익은 금발머리가 보였어요. 루카였죠. 동시에 백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카 주변을 보니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루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발견했지만 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휴대폰을 들고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입구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제 딸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비원이 나가자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죠. 루카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왔을 때 백은 현관으로 달려가 루카 주변을 맴돌았어요. 루카는 여전히 백을 무시했지만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백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경비실에 전화해서 다행이었어요. 또 그 남자가 있었대요. 루카가 물었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기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백이 창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행동해서. 루카는 백을 흘기 쳐다봤지만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은 다시 루카의 방문 앞에 자리 잡았어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은 어떻게 루카의 귀가 시간을 알았을까? 어떻게 창문 너머 그 남자를 감지했을까? 대사관 한국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씨,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백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김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김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말보다 마음에 반응합니다. 루카 양의 두려움을 느꼈겠죠. 진돗개는 주인이 누군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백은 이미 루카 양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네요. 하지만 루카는 백을 거의 무시하고 있어요.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돗개에게 중요한 건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에요. 루카 양이 불안해하는 걸 백은 알고 있을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에서 말보다 행동이라는 가치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은 그 가치관의 화신 같았어요.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루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백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루카의 얼굴에는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함이 있었죠.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항상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 백도 마찬가지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죠. 부엌으로 내려가니 이미 루카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은 루카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잘 잤니? 루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하지만 루카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야? 루카가 대답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영어 학원, 그 다음에 수학 학원이요. 7시쯤 집에 올 거예요. 루카가 현관문을 나서자 백은 다시 창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루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더니 잠시 후 소파로 와서 누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대사관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됐습니다. 백의 존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일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죠. 갑자기 백이 일어나 창문으로 향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30분. 루카의 첫 번째 학원이 끝날 시간이었어요. 백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창문으로 다가가 백 옆에 섰어요.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죠. 그때 루카가 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다음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 백은 루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소파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CCTV 모니터를 켰어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단지 내 보안 영상이었죠. 루카가 두 번째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루카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제 본 그 남자 같았어요. 백이 곁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즉시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수학학원 근처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제 딸을 미행하는 것 같아요. 경비원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백이 제 손등을 톡톡 건드렸어요. 눈을 마주치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날 저녁 루카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남자 봤니?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마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 저녁 식사 후 루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김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물었어요. 백은 어떻게 루카의 일정을 알고 그 남자의 존재를 감지하는 걸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루틴을 빠르게 학습해요. 루카 양이 매일 같은 시간에 등하교한다면 백은 이미 그 패턴을 파악했을 겁니다. 진돗개는 사람의 의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냄새, 행동 패턴, 심지어 호르몬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루카가 소파에 앉아 백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백이 좀 어때? 루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따뜻해요. 작은 미소가 루카의 입가에 맺혔어요.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저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백은 이제 우리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루카가 침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루카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백은 이미 루카 곁에 서서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루카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였어요.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에는 루카의 사진과 함께 조만간 만나자 예쁜 금발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어제 루카가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전보다 진지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계정을 추적하겠습니다만 익명의 계정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활용하려 했지만 의외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교 면책 특권은 제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보호받는 것이지 수사를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절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루카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백은 변함없이 루카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백은 루카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앉아 루카가 흐느꼈어요. 누군가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서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4살 소녀가 느끼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막아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력감. 노르웨이에서라면, 제가 알던 시스템 안에서라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을 떠나 오슬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지만 즉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늘 도전에 맞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정작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는 도망치려 하다니. 루카를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널 지킬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 외교관의 한계, 그리고 백.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건 백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실망했던 그 하얀 개가 어느새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에서 충성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백은 그 말의 화신이었죠.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는. 다음 날 대사관 일을 정리하고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루카가 학교에 가기 싫어했지만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득했어요. 결국 루카는 학교에 갔고 백은 마치 그 결정이 못마땅하다는 듯 현관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도 불안해. 하지만 루카가 평생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백의 눈을 바라보니 왠지 제가 설득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검은 눈동자에는 당신이 틀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한센 씨, 루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조퇴를 원합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어요. 루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예뻐. 파란 스웨터가 잘 어울려. 루카가 오늘 입고 온 옷을 정확히 묘사한 메시지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법과 시스템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외교관으로서의 체면이나 한계에 얽매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백이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를 보자 백은 곧장 루카에게 다가가 몸을 부볐어요. 루카는 백의 머리를 꼭 안았습니다. 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백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날 저녁 루카는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은 중요한 대사관 회의가 있었죠. 연간 인권 보고서 발표를 위한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자리였어요. 내일 엄마가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혹시 친구 집에서 자고 올래? 루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에 있을래요. 백이 있으니까. 놀라웠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백을 무시하던 루카가 이제는 백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대사관에 얘기해서 경호원을 보내달라고 할까? 루카는 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백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루카의 방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 엄마가 없을 때 문은 꼭 잠그고 있어. 아무도 들이지 마. 뭐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나한테 전화하고.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을 바라봤어요. 백, 루카를 부탁해. 백은 그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지만 그 시선에서 약속을 읽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회의는 예상대로 길어졌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가자 루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루카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냉장고에 있던 파스타 데워 먹었어요. 백은 루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항상 제 곁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통화를 마치고 회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가 있었습니다. 밤 9시 마침내 회의가 끝났어요.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루카, 무슨 일이야? 루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누가 창문을 열려고 해요. 백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당장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한 후 아파트 경비실에도 연락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복도에 도착하니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있었어요.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문은 열려 있었죠. 공포에 질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루카. 루카는 방 안에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카 곁에는 백이 서 있었죠. 백의 하얀 털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침입자가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려 했습니다. 개가 그를 발견하고 물어 제압했어요. 정말 대단한 개군요.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백이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루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이 저를 구했어요.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백이 달려갔는데 갑자기 남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백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결연함, 그리고 뿌듯함이 느껴졌죠. 무릎을 꿇고 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백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어요. 이 작은 하얀 개가 제가 지키지 못한 자리를 대신해 루카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마워. 백, 정말 고마워. 백은 그저 제 손을 하였습니다. 말없이,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경찰은 침입자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는 루카의 사진을 몇 주째 찍어왔던 스토커였어요. 그의 집에서는 루카의 사진들과 함께 납치 계획까지 발견되었다고 했죠. 그날 밤 루카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백도 함께였어요. 루카가 잠든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외교관으로서 경험한 여러 국가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보호란 무엇일까? 제가 가진 외교 면책 특권보다 백의 말없는 충성심이 더 강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스토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이 있는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루카의 금발머리와 파란 눈에 집착했다고 했죠. 그의 집에서는 루카의 사진뿐만 아니라 납치 계획과 함께 외딴 곳에 있는 빈 창고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어젯밤 백이 없었다면 루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사관에 들러 백에 대한 정식 입양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백은 공식적으로 요한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시 보호견이 아닌 영원한 가족으로요. 3주 후 루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하다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진돗개를 연구하는 한국 대학 교수를 만나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배웠죠. 그리고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죽 목걸이를 주문했습니다. 목걸이에는 화이트 가디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생일 아침 루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백을 위한 거야. 내가 직접 채워줘. 루카는 목걸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백의 목에 새 목걸이를 채우는 루카의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실감났습니다. 공포에 떨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무시하던 개는 이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백은 그냥 개가 아니야. 루카가 말했습니다. 영웅이죠.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백은 영웅이야. 그리고 내 수호천사고. 대사관에서 온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다음 주 열릴 UN 인권이사회 연설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주제는 문화 간 이해를 통한 더 나은 세계 구축이었어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노트북을 열고 연설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관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가치관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연설문에 백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진돗개를 통해 배운 말 없는 충성과 행동하는 헌신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가족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교관인 저조차도 깊은 문화적 교훈을 배우게 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했어요. 연설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연설 후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였어요. 엄마, 발표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모두가 칭찬했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발표 말고요. UN 연설이요.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봤어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엄마 연설이 있다고
특별히 보여주셨거든요. 백 이야기를 해서 좋았어요. 백은 우리의 영웅이잖아요. 그래, 백은 정말 특별해. 우리 모두의 영웅이지. 그날 저녁 약속대로 루카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백은 집에 남겨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백에게 가 있었어요. 루카, 노르웨이로 돌아갈 날도 언젠가 올 거야. 그때 백도 함께 데려갈 거고. 루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백이 노르웨이에서도 우리랑 함께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백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어디를 가든 함께야. 루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한국어 계속 배울래요. 그리고 진돗개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그리고 백을 대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학교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그들의 충성심이라는 주제로 백과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인 저도 진돗개에 대해 잘 몰랐는데 루카 덕분에 배웠습니다. 라고 한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루카는 발표 자료와 백의 사진이 담긴 폴더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백과 함께 사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새삼 느껴졌어요. 불안에 떨며 밖에 나가기조차 두려워하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게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루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한국에 왔죠? 계산해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났더군요. 벌써 그렇게 됐네. 왜? 루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좋아요. 특히 백을 만난 이후로.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임무 수행을 위한 장소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그리고 제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그래. 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가 됐어. 주말 한강공원으로 백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백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백은 늘 그렇듯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한국인들이 다가와 백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진돗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순종 진돗개인데 외국인 가족과 함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백은 우리가 이 나라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근무해봤지만 이렇게 현지 문화에 진심으로 동화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대사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받았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릴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제 진돗개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뉴욕에서의 컨퍼런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진돗개로부터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저는 백과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말 없는 충성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 간, 문화 간 이해를 높이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도 설명했죠.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한 마리의 진돗개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도 중요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었죠. 문을 열자 루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백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잘 지냈어? 루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백이랑 매일 한강 산책도 갔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웠어요. 선생님이 제가 많이 늘었대요. 백을 바라보니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조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깊은 신뢰감을 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백을 안았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저녁 식사 후 루카는 제가 출장 중에 쓴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글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백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내 마음을 알아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루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실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연설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건 백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 진돗개 백,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안전이나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이해의 지평, 그리고 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봄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임무 수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의 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백이,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제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연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